거실은 조용했어요. 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움직였죠. 딸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발을 벗고 곧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리는 짧았지만 그 여운이 엄마의 마음을 오래 흔들었어요. 사진 속에서 딸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 표정은 밝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표정이 잘 바뀌지 않았어요. 웃음이 남아 있어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차이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딸아이는 젓가락을 몇 번 움직이다 말았어요. 입맛이 없어요. 조용히 남긴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졌죠. 엄마는 그 말 뒤에 이어진 긴 침묵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화가 길게 이어질 틈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친구 이야기도 사라졌습니다. 학교는 어땠니? 라고 물으면 그냥 괜찮아요. 라는 말이 돌아왔죠. 표정은 무심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히 닫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는 그 다친 마음이 문보다 더 견고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에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았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도 딸아이는 이불 속에 웅크려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잘래요. 낮은 목소리가 베개에 묻혔죠. 엄마는 커튼을 열어 환한 빛을 들였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잠시 웃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그 짧은 표정의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쳤어요.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변화를 기록하듯 살폈어요. 성적은 그대로였고 학교 선생님도 학교에서는 잘 지내요. 라고 했죠.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서는 무기력한데 밖에서는 평범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식탁에서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딸의 방문은 점점 닫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엄마는 그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곤 했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낯설고 어쩐지 무서웠어요. 밤이면 걱정이 몰려왔어요. 불을 끄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웃는데 이렇게 공허할까?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계속 반복됐죠. 엄마는 휴대전화를 들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변화, 집에서 말이 없는 아이, 조용한 우울. 낯선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글을 읽을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공감되는 문장을 만나면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열고 싶진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서서 한숨을 고르고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바라봤어요. 준비되면 나와. 짧은 말이었지만 엄마는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딸이 나왔어요. 교복은 반듯했고 머리칼도 단정했지만 표정에는 힘이 없었어요. 엄마는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입술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걱정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어요. 봄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벚꽃잎이 흩날렸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고요했죠.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어도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침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춘기가 아닐 수도 있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엄마는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이 아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기 위한 첫걸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엄마는 서랍 속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낡은 펜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닫힌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말 것. 글씨는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내일은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었어요. 창밖에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물들였어요.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아이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겠어. 병원 대기실은 낯선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아이와 엄마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굳어졌어요.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우울로 진단됩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 속에 머물렀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흩어졌어요. 아이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손목의 소매를 자꾸 만졌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상담을 함께 권했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이 아이가 우울한 걸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약봉투가 손에 들려 있었지만 그 무게가 마음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낯설었어요. 평소엔 익숙하던 거리였지만 오늘은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약을 식탁 위에 올려두자 흰 약봉투가 유난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이거 매일 먹어야 해요? 라고 물었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들렸어요. 그날 밤 엄마는 약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알약이 규칙적으로 줄지어 있었어요. 작은 알약 하나에 아이의 마음이 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정말 괜찮아질까? 그 질문은 잠들지 못한 채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창밖에서 불빛이 깜빡였고 그 불빛에 알약이 잠깐 반짝였어요. 엄마는 그 빛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겠지.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위로는 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딸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그대로 다니고 시험 준비도 했어요. 그러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웃을 때도 그 웃음이 얼굴 위에서 잠깐 머물다 사라졌어요. 엄마는 식탁 맞은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 조심스럽게 물으면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 돌아왔죠. 그 대답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밤마다 엄마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우울한 청소년의 특징, 약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같은 문장들을 검색했습니다. 글을 읽으면 잠시 안심되다가도 또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다른 사람의 사례를 읽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이 가슴을 계속 두드렸어요. 그러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의 침묵이 길어졌어요. 며칠 후 병원 재진을 위해 다시 갔을 때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상담을 병행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의 마음을 직접 다뤄야 합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결심하지 못했어요. 약도 먹는데 굳이 상담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 맴도는 말이 있었어요. 마음을 만나려면 여러 방향에서 가는 길이 필요해요. 라던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아이의 얼굴이 어딘가 멀게 느껴졌어요. 창밖에 불빛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이의 눈동자가 반짝였지만 그 안엔 여전히 피곤이 깃들어 있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 마음도 잠시 멈춘 듯 했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막연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엄마는 거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는 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엄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을 다시 알고 싶어. 그렇게 다짐했지만 마음속 어둠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문장이 머릿속을 천천히 돌고 돌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심리상담센터를 수소문했습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가까운 지인이 작년에 다녔다며 제법 규모가 있는 센터를 소개해 주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여러 전문가 이력도 있고 무엇보다 센터장이 청소년 상담사라는 것에 마음이 갔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는 도와달라고 말해야겠어. 그렇게 작은 용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하얀 벽과 밝은 조명이 깔끔했지만 어쩐지 차분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딸아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손가락으로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어요. 엄마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다 시선을 창문 쪽으로 옮겼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이 공간은 완전히 다른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상담사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오늘은 편하게 계셔도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쉽게 마르고 손끝이 떨렸어요. 아이는 짧게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어요. 낯선 자리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동시에 굳어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담사는 아이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이는 대답 대신 어깨를 살짝 움직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표정을 살피며 대답 대신 손을 꼭 쥐었어요. 상담사는 억지로 말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그대로 두었죠. 그 침묵이 어색하기보다
이상하게 편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허락해 준 듯 했어요. 엄마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의 말 없음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힘이 빠진 신호였다는 것을요. 상담사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단단했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안심을 주었죠. 첫 상담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엄마는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어요. 아이는 가방 끈을 꽉 잡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발소리가 복도에 가볍게 울렸어요. 문을 나서자 바깥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엄마는 그 침묵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걸음에 발을 맞추었죠. 아이가 아주 조금 느리게 걸었어요. 평소보다 한 박자 늦은 걸음이었지만 엄마는 그 속도가 좋았습니다. 함께 걷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자 아이가 창밖을 잠시 바라봤어요. 눈빛이 멀리 닿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눈동자에 아주 작은 생기가 느껴졌어요. 엄마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짧은 시선 교환이 오늘 하루의 대화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전보다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거실에 앉아 방문을 바라봤어요. 언제나처럼 닫혀 있는 문이었지만 마음 어딘가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은 왠지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상담실의 공기와 상담사의 눈빛이 아직도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죠. 그날 밤 엄마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와 상담센터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제는 치료가 아니라 이해의 시작처럼 보였어요. 엄마는 다이어리를 펴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글씨가 조금 기울었지만 마음은 곧게 서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왔습니다. 방 안이 희미하게 밝아졌어요. 그 빛 속에서 엄마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꼈습니다. 상담이 세 번째쯤 이어졌을 때부터 아이는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은 대답뿐이었지만 그 속에는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아이의 말을 이끌었죠. 학교에서 가장 편한 순간이 언제일까? 아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친구들이랑 웃을 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온기가 상담실 안을 채웠어요. 엄마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오래 숨죽이고 있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그날 이후 아이는 상담 중 조금 더 긴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웃고 있는데 속이 허전해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말끝마다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을 따라가듯 적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부드럽게 한마디 덧붙였죠. 이 친구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느끼면 너무 아파서 스스로 멀리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흘러 엄마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엄마는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신 역시 어려서부터 괜찮아야만 했어요. 슬퍼도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이 감정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은 척으로 받아들였던 걸지도 몰랐어요. 상담실을 나서는 길, 엄마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조금의 이해도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닮았구나. 그 생각이 아프면서도 위로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아이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이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엄마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처음으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이를 설득하거나 재촉하기보다 기다릴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다림이 어쩌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엄마는 불을 끄지 않은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둔 머그잔이 식어가고 있었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엄마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픔을 이해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돌봐야겠어. 그 문장이 마음속에 작게 새겨졌습니다. 딸아이의 닫힌 문이 처음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문 너머의 숨은 감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부드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봄비가 내리던 날, 아이는 스스로 가방을 챙겨 상담실로 향했어요. 같이 올라갈까? 라는 엄마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고개를 저었죠. 오늘은 혼자 들어갈게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엄마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의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우산을 든 작은 어깨가 조금은 단단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상담실 문을 스스로 여는 그 장면이 마음속에서 오래 남았어요. 이제는 끌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가 돌았어요. 딸아이가 먼저 젓가락을 들었고 반찬을 한 입 먹은 뒤 조용히 말했죠. 이거 맛있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엄마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듣고 싶던 평범한 말이었거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볼게. 그날 식탁 위에서는 오랜만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작고 따뜻한 대화가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이후로도 아이의 하루는 큰 변화 없이 흘러갔지만 작은 징후들이 생겨났습니다. 방문이 자주 열려 있었고 음악 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때로는 숙제를 하며 흥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죠.
엄마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어요. 다만 그 조용한 노래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희미했던 온기가 다시 돌아오는 듯 했어요. 학교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통화 중에 요즘은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소리가 엄마의 하루를 밝게 비췄습니다. 예전에는 결과표나 성적표가 아이의 상태를 말해주는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표정이라는 단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 변화가 무엇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아이가 상담을 다녀오면 종종 조용히 노트를 펴고 무언가를 적었어요. 마이너스 오늘은 기분이 조금 괜찮았다. 마이너스 엄마는 그 짧은 문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아이의 회복은 누가 대신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과정이니까요. 엄마 또한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아이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붙잡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기보다 함께 숨을 고르는 법을 익혔죠. 상담 중 들은 말이 자주 떠올랐습니다. 회복은 급하게 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오죠.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났어요.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불안조차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하루의 끝, 아이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이 반짝였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죠. 엄마는 문틈으로 보이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굳이 말을 걸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했어요.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예전에는 닫힌 문이 벽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열려있는 그 틈새에서 안심이 피어났어요. 그날 밤 엄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는 웃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한결 편하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맑게 느껴졌어요.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충분히 희망이 보였어요. 엄마는 커튼을 걷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상담이 계속되면서 아이는 조금씩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요즘은 가끔 속이 답답해요. 기분이 이상하게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그 말들은 조심스럽게 꺼낸 돌멩이 같았어요. 엄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 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슬퍼요. 짧지만 솔직한 말이었죠.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정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거예요. 상담이 끝나고 복도에 앉아 있을 때 엄마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제야 이 아이의 언어를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정은 때로 울음보다 말이 더 어렵다는 걸 엄마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엄마의 마음은 잔잔하게 움직였어요. 아이는 방에 들어가더니 노트 한 장을 꺼내더군요.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작은 스탠드 불빛만 바라봤어요. 그 빛이 부드럽게 깜빡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아이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의 어둠 속에서도 공기가 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학교 준비를 하며 음악을 틀었어요.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흘렀습니다. 엄마는 주방에서 그 음악을 들으며 식탁 위에 아침을 차렸어요. 소리 하나하나가 마음을 다독이는 것 같았어요. 아이는 빵 한 조각을 베어 물며 말했어요. 요즘은 예전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지. 상담사는 어느 날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느낀 걸 바로 말로 옮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단어를 찾고 있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아이가 점점 자신의 언어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이전에는 힘든 일을 말로 꺼내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단어 하나하나가 아이의 새로운 숨결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한 감정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에게 괜찮니? 대신 지금 마음이 어떤지 궁금해. 라고 물었죠. 단어를 바꾸자 대화의 공기도 달라졌어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 미소에는 어색함보다 따뜻함이 많았어요. 서로가 서로의 말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거실에서 같은 영화를 봤어요.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둘 다 화면을 바라보며 함께 웃었어요. 엄마는 그 순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랫동안 바랐던 평범한 장면이었어요. 영화가 끝나자 아이는 조용히 엄마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잠깐의 기댐, 그리고 자연스러운 온기가 흘렀습니다. 엄마는 숨을 고르며 그 온도를 느꼈어요. 이게 회복의 시작이야.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엄마의 마음은 잔잔해졌어요. 예전처럼 불안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켜진 듯 했어요.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았죠. 엄마는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 퍼진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시작한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나도 내 감정을 알아야겠다. 그렇게 속삭이며 엄마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봄과 뜨거운 여름이 완전히 지나고 가을 바람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집안의 공기는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아침이면 아이가 먼저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었고 햇살이 바닥에 길게 내려앉았죠. 엄마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커피를 내렸어요.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는 건 아니었지만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전엔 불편했던 고요가 이제는 평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가끔 음악을 틀고 흥얼거렸고 엄마는 그 리듬에 맞춰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었죠.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통화 중에 요즘은 친구들과 훨씬 잘 지내요. 라고 전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따뜻한 물결이 일렁였어요. 집에 돌아온 아이의 표정이 밝아진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저녁 식탁에서 아이는 학교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오래 달리기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담긴 힘이 엄마의 하루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의 말보다 성적이나 계획을 먼저 물었겠지만 이제는 그저 이야기를 들으며 웃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이의 변화는 단지 웃음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 닫혀있던 스케치북이 다시 열렸어요. 아이는 상담실에서 배운 감정카드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건 오늘 기분이에요. 라며 조용히 색을 칠했죠. 그 색들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는 그 그림을 보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그림이 아이의 말이 되었고 말이 다시 아이의 마음이 되었어요. 상담사가 말했던 감정의 회복은 표현으로 시작된다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엄마도 그 뜻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제 집안에는 음악 냄새, 그리고 조용한 대화가 함께 있었어요. 가끔은 아무 말 없이 TV를 보며 웃었고, 가끔은 날씨 이야기를 나누었죠. 단순한 일상 속에서 서로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완벽한 가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았어요. 대신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아이는 주말이면 엄마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아이가 말했어요. 요즘은 그냥 숨 쉬는 게 덜 힘들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말보다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아이가 먼저 팔을 내밀어 엄마의 팔짱을 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 순간 엄마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불안으로 단단히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럽게 풀렸어요. 문득 처음 상담실 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두려움이 지금은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이의 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함께 걷는 이 시간이 그 어떤 말보다 값진 회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엄마는 불 꺼진 방 앞에서 잠시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안정적이었어요. 엄마는 손끝으로 문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이대로 참 좋네. 마음속에서 조용히 속삭였죠. 다시 닫힌 문이었지만 더 이상 그 문은 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안심의 표시였어요. 그날 밤 엄마는 오랜만에 자신의 감정을 다이어리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해서 좋았다. 평범함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 글씨는 단정했고 마음은 편안했어요.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엄마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같은 아침이 오기를, 아이의 미소가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며요. 깊은 가을 아침,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아이의 방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스탠드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에 쓴 노트가 펼쳐져 있었죠.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괜찮은 날이 더 많아. 엄마는 그 글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예전 같으면 조심스러워서 건드리지도 못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잔잔했습니다. 노트의 글씨가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렸어요. 부드럽고 진심이었죠.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가 컵에 물을 따르며 엄마, 오늘은 제가 아침 차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나눠 먹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아이를 바라봤어요. 창가로 스며드는 빛이 아이의 옆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예전의 무표정 대신 편안함이 머물러 있었죠. 학교에 가는 길, 아이는 가볍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엄마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워 라고 속삭였습니다. 단단했던 시간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아이의 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이가 멀어질 때까지 엄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 아이도 나도. 마음속에서 그 문장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저녁 무렵 집안은 고요했어요. 아이는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겼습니다. 두 공간 사이에 묘한 평화가 감돌았어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노란 불빛이 집안을 부드럽게 물들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이 오렌지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세상이 조금은 달라진 듯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고요해졌어요. 엄마는 방 안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는 해맑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현실에서도 다시 보인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사진을 덮으며 엄마는 생각했어요. 우울은 언제나 눈물로 오는 게 아니었어. 웃음 속에서도 아플 수 있는데 몰랐지. 하지만 그 아픔도 언젠가는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는구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퍼졌습니다. 잠들기 전 엄마는 다이어리에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닫힌 문이 완전히 열렸다. 글씨는 곱고 단정했어요. 창밖의 달빛이 책상 위에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멀리서 아이의 방문이 살짝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는 조용히 엄마 곁으로 와서 이불 끝을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불 끄고 주무세요. 그 말이 새벽의 공기처럼 고요하게 스며들었어요. 엄마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오늘 참 괜찮았다. 오늘의 하루가 끝나는 게 아쉽지 않았어요. 닫힌 문을 향해 서 있던 지난 시간이 머릿속을 천천히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이 평온을 위한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창문 밖으로 새벽별이 반짝였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다짐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도 내 마음을 돌보며 괜찮은 날을 기다릴 수 있을 거야.